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화공연력학, 화공직 7급 반원공학에 나올 만한 문제죠. 9급, 그다음에 군무원 탄약직에도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조금 까다롭게 화공직 7급 쪽에 나올 만한 문제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 이론 및 기출 모든 기출 문제들이 해설이 있죠. 그거 다 좀 이해도 완벽하게 하신 후에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 이제 출제 모의고사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을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푸신 다음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무원 탄약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공연력학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은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이론 및 기출 이해독 하시고 그 다음에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 이해독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공직 7급은 제일 높죠. 9급이나 탄약직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번 문제 뭐죠? 모티베이션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어떤 감성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선생님이 용어가. 어떤 필을 받아서 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자, 봅시다. G는 이성분계 혼합물의 기입성 에너지를 나타내고 N의 하참자 대문자 T, 요 NT는 개에 존재하는 촉몰수를, 그 다음에 그리스 소문자 뮤, 즉 뮤I, 즉 화학 포텐셜이죠. 화학 포텐셜은 I번째 성분의 화학 포텐셜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때 이 G는 우리는 그냥 뭐 어떤 책에서는 GT 이렇게 상첨자로 T를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표현의 형식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G든 G 상첨자 소문자 T든 뭐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그래서 G와 NT 그 다음에 I 성분의 화학 포텐셜을 던져줬어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바이너리 이성분계, 즉 성분이 두 개인 혼합물이라는 거 거기서 체킹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 뭐예요? 화학 포텐셜은 0이 아니래요, 여기서. 그리고 1성분은 2성분의 화학 포텐셜보다 크대요. 그거 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된 바 있는데 군무원 탄약직, 그 다음에 화공기사에도 뭐죠? 화학 포텐셜은 시강 특성이죠. 즉 extensive 이렇게 드러나는 시량 특성이 아니라 intensive property, 즉 시강 특성이죠. 그거 잘 아실 거고요. 시강 특성. 그래서 시량 특성은 가산성이 있는 거고, 즉 1 더하기 5는 6 이렇게 되는 거고, 온도나 압력은 서로 더해서 예를 들어서 100켈빈 더하기 500켈빈은 600켈빈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강 특성은 가산성이 없다는 거, 영어로는 어디티브 뭐라고 하는데 그건 영어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시강 특성 하나 챙기시고, 화공직 9급, 7급생이야 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XI는 I번째 성분의 몰 분율이에요. 선생님이 좀 너무 지금 장황하게 말을 진행시켰는데 빨리 봅시다. G, NT, 뮤I, 그 다음 XI는 I 성분의 몰 분율.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 즉 콘스탄트 TP에서 NT분의 Z. 그래서 이때 NT는 당연히 몰이고요. 이때 G는 스미스 책에서는 항상 단위몰당
줄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혼동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G는 단위 몰당이 아니구나. 그냥 줄이구나. 단위 몰당이 되면 그거 무조건 선생님이 단위 몰당, 단위 질량당은 시강 특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G는 단위가 줄이니까 시강이 아니고 시량이겠죠. 뭐 제자들이면 누구나 아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의 변화, 즉 베리에이션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줬고요. 선생님이 이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손으로 일일이 쓴 거고 실제 문제는 이제 타이핑 돼서 출제 모의고사 이런 데 반영이 되죠. 자, 보면은 x1은 당연히 뭐예요? x축 y축 똑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0에서 1 변하는 거고, 그러면 x2는 1에서 0으로 변하겠죠. 그건 뭐 다 아실 거고. 다음에 nt, 즉 총몰수분의 깁스 에너지는 뭐 g 대신에 델타 g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문제에서 nt분의 g는 0에서부터 0.3까지의 레인지를 줬어요. y축을.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 그래프인데, 요 선인데, 즉 x1 변화에 따른 nt분의 g의 관계가 다 선형으로 줬어요. 리니어. 근데 x1일 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아무 값도 안 주고 여기를 화학 포텐셜 1의 화학 포텐셜 즉 뮤1을 줬고요. 요거는 기울기가 좀 약한데 뮤2를 줬어요. 2의 화학 포텐셜.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요렇게고 네 번째 거는 이제 반대인데 여기를 뮤2 줬고 여기는 뮤1 줬어요. 여기는 뮤1 줬고 이건 뮤2 줬어요. 요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성분계일 때 NT분의 G를 골라라. 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깁스 듀헤미라든지 또는 우리가 늘 꼭 외워야 되는, 다 못 외우면 깁스 에너지만이라도, 즉 깁스 에너지 말고 다른 다 상태 함수들도 있는데 깁스 에너지로 표현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을 한번 해보면, 자, 하여튼 쌤이 낸 이 문제는 지금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서도 지금 문풀 중인 건데 사실 풀이가 끝나고 그 풀이에 참여하신 분들만 쌤이 답안지도 받아보고 쌤이 또 답안지를 주는데 이번에는 한번 미리 먼저 쌤이 업로딩 해 봅니다.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은 그냥 핸드폰에서 네이버 밴드 앱 까셔가지고 선생님 이름이나 1타 화공 이렇게 검색하면 뜹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거는 뭐 회원이 수강생이든 비수강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쌤이 옛날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데 730명 있죠. 네이버 카페 1타 화공은 지금 이제 2800명 넘었고요. 자, 하여튼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DG는 VDP-SDT 플러스 시그마 I 그 다음에 뮤 I DNI.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성분이 뭐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성분계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뒤에 이 꼬다리가 붙죠. 꼬리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없을 때는 이거 가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DG는 VDP-SDT인데 이성분 하면 무조건 성분이 여러 개일 때, 그죠? 그래서 이때 DG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DG 여기 상첨자로 T 이렇게 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생각났으면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콘스탄트 TP라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DP, 즉 압력 변화 없고
T 온도 변화 없으니까 날라가서 DG는 시그마 여기 하첨자 I 귀찮아서 생략했어요. 상관없죠. 생략해도 뮤I DNI고 이거를 풀었으면 두 개니까 두 개, 세 개면 세 개 써주면 되죠. 두 개니까 뮤I DNI 플러스 뮤2 DN2예요. 그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온 것 뿐이에요. 적분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G는 그래서 이거 적분했을 때 뭐 델 G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여기도 델 N1 델 N2 안 하고 인테그랄 0부터 G1부터 G2 또는 0부터 G까지처럼 여기도 N1은 뭐예요? 이미 이니셜부터 파이널 이 N2에 대해서도 이니셜부터 파이널 하면 델타인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오실 때 0부터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이니셜 컨디션 그러면 G는 뮤1이나 뮤2는 뭐예요? 고유의 특성 값이잖아요. 시강 특성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상수 취급하시면 뮤1 놔두고 dn1이 이제 적분 때리면 n1 뮤2에 dn2는 적분하면 뭐 0부터 n2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뮤2 n2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요거 조금 익히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뭐를 하면 되냐 요 단계에서 좌변과 우변을 총몰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은 화학 반응이 없죠. 그래서 총몰수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NT로 나눠주시면 NT분의 G는 요것도 뮤1 NT분의 N1 플러스 뮤2 NT분의 N2예요. 그러면 토탈 몰수분의 1성분의 몰수, 토탈 몰수분의 2성분의 몰수는 X1, X2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뮤1 X1 더하기 뮤2 X2 뭐 순서 X1 뮤1 X2 뮤2에도 상관없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사실 끝낼 수도 있는데 한번 딥다이브를 해서 펼쳐보면 뮤1 X1 더하기 뮤2는 상수 취급하고요. X2를 1-X1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X1끼리 정리를 하면 뮤1 빼기 뮤2 X1 더하기 뮤2죠. 오케이? 그러면 X1이 뭐예요? 우리 지금 시험 문제에 주어진 거는 X1이 X축 값이 변수고 Y축이 NT분의 G니까 뭐예요? X1의 변화에 따른 NT분의 G의 값을 찾는 건데 여기서 이 값이 이거라고 했죠. 그러면 뭐예요? X1 변수에 따라서 뮤1 빼기 뮤2가 기울기가 되죠. 그죠? 뮤1 빼기 뮤2가 기울기 그리고 뮤1 뮤2는 콘스탄트라고 했죠. 그 상황에서 그 픽싱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다른 조건이면 또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 뮤1 뮤2가 콘스탄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그 어떤 픽싱된 콘스탄트 TP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뮤1 뮤2가 어떤 정해진 값이겠죠. 그래서 뮤1 빼기 뮤2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뮤1이 뮤2보다 크다고 줬죠. 그러니까 뭐예요? 슬로프가 양의 슬로프죠. 음의 슬로프가 아니라 요게 플러스 양의 슬로프인 거고 절편은 뮤2. 그래서 이거에서 그냥 답을 바로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편이 뮤2고 그죠? 뮤2 그 다음에 X1이 1일 때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뮤2 없어져서 그냥 뮤1이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 봅시다.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요거로도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뮤1 빼기 뮤2 X1 더하기 뮤2인데 여기에서 절편이 즉 X1이 0일 때 뮤2고 그 다음에 선형인 거 그리고 선형인 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고
그죠? ax 플러스 b 형태. 그 다음에 x1이 1일 때 요거 1 넣으면 뮤2 없어서 뮤1. 그래서 쌤이 더 설명할 거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끝났으면 설명을 밑으로 나가야 되지만 계속 x1으로 정리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 바로 답 3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갈로를 쳐볼게요. 여기까지 진행을 안 하고 요 상황이라면 x1이 0일 때, 즉 다시 말해서 x2는 1이죠. x1이 0이라면 요 값은 뭐가 돼요? 여기에서만 보면 여기에서만 보면 x1이 0일 때 요 값은 어떻게 돼요? x1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날라가고, 그 다음에 x1이 0일 때는 x2가 항상 1이죠. 그거 명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x2 자리에 1 넣으면 nt분의 g는 뮤2다. 뭐 당연히, 그리고 뮤2는 음일 수가 없죠. 0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양인 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x1이 0일 때 여기 0 넣으면 없어지고 x2는 1이니까 뮤2 찾아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x1이 1일 때, x1이 1이면 x2 0이고 항상 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x1이 1이고 x2 0이니까 이거 날라가죠. 이 텀. 그러면 x1이 1이에요. 그러면 뮤1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뮤1은 0보다 크죠. 0도 아니고 화학 포텐셜은 음일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nt분의 g에 x1이 0이면 x1이 0일 때 뮤트라고 그랬고, 그래서 요거를 쌤이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냥 a 동글뱅이는 at이에요. at 뭐뭐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x1이 1일 때 뮤1이라고 했으니까 ntg x1이 1일 때를 뮤1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뮤1이 뮤2보다 크다고 했죠. 그죠? 뮤1이 뮤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즉 x1이 1일 때, 즉 그래프에서 여기가 x1이 0일 때고 여기가 1일 때죠. 즉 1일 때가 0일 때보다 1일 때가 0일 때보다 더 위쪽에 있다. 이쪽은 아래쪽, 이쪽은 위쪽에 있다.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요거를 스터디해 보시면, 아니 요거 가지고는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 그 값들 뮤1, 뮤2, x가 0일 때는 뮤2, x가 1일 때는 뮤1, 그 값만 파악이 되지 이게 선형인지 곡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쉽게 풀 때는 이게 제일 좋겠네요. 그죠?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NT로 다 나누어 주면 여기까지만 끝내지 말고 여기서 뭐예요? x2를 1-x1으로 변형해 주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뮤1 빼기 뮤2, 요게 슬로프, 요게 x1, 이게 상수 취급해서 일정한 값이 되니까 기울기가 선형이 되는 거죠. 이게 변한다면 선형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y절편은 뮤2. 그래서 요렇게 퀵으로 푸신 분들, 그죠? 있을 거고요. 또는 만약에 다른 케이스로 이제 시험에 낸다면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제 푸셔가지고
답을 맞췄을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게 선형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잖아요. 문제에서는 선형으로 사지선다를 줬지만 운 좋게도 곡선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선형이 답인데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면 또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개해서 요거 끄집어내는 게 제일 쉬웠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x1 0일 때랑 x1 1일 때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 뭐가 잘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x1 성분, 즉 x축에 x1 성분 던져주고 이거의 몰 분율 변화량 분의 뭐예요? 토탈 몰수 분의 깁스 에너지, 이런 식으로 주고 그래프 개형 준다면은 이게 우상향인지 좌상향인지, 그리고 x1이 0일 때 도대체 값이 뭐냐, 즉 두 번째 확 포텐셜이다. 그 다음에 x1이 1일 때는 도대체 값이 뭐냐, 그것도 물을 수 있죠. x1이 1일 때 뭡니까?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거의 확 포텐셜 값, 즉 뮤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사실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리플레이 하시고, 요거 DG는 VDP-SDT 플러스 시그마 뮤I DNI,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성분이 하나일 때는 이거 뭐 의미가 없죠. 순수 성분일 때는. 근데 이렇게 혼합물일 때, 그래서 다시 한번 DG는 VDP, 여기 T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마이너스 SDT, 항상 깁스 에너지 개예요. 개. 외부랑 다 합친 총 아니에요.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 대신에 깁스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시그마 I UI DNI.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T도 뭐 지웁시다, 헷갈리면. 요거만 외우시면 나중에 문제 적용하는데 많죠. 그래서 요식하고 깁스 듀엠 이퀘이션, 요거 두 개, 그죠?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뭐 깁스 듀엠식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콘스탄트 TP 조건일 때 콘스탄트 TP에서의 평형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DP, DT 빵빵이니까 이거 날려서 DG가 그냥 시그마 UI DNI다. 이 자체도 그냥 깁스 듀엠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깁스 듀엠식 막 주구장창 막 어렵게 스미스 책에서 증명하고 뭐 하는데, 그냥 DP, DT가 즉 온도 변화, 압력 변화가 없을 때, 그 말은 일정할 때를 의미한 거죠. 그때 평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평형일 때, 즉 DG, 델타 G가 0이면 평형이죠. 그래서 이게 이거다. 그래서 DG는 VDP-SDT 플러스 시그마 뮤 I DNI. 오케이? 뮤 I DNI. 그거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선생님이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만들어 봤고 풀어 봤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익혀두세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